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영장 건물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수영장에서 또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수영장, 스파, 물 관련된 시설에서 이렇게 감전을 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명확한 원인도 이렇게 몰라요. 그냥 추정, 노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추정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감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수영장 건물도 일반 건물 짓듯이 그냥 벽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NEC라고 제 680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셔널 일렉트릭 코드라고 우리나라 따지면 전기안전법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제품들에서 본딩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같은 전이차, 그러니까 등전이차에 있는 제품들 에코피텐션 본딩이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풀쉘 본딩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실내 수영장, 생전 수영장이라든지 퍼블릭 수영장 이런 데 보면은 내일이 한 25m하고 수심이 한 1m 20이나 1m 30 되면 사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다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또 앵커를 받습니다. 그리고 트렌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슬래브 층에 또 철근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보시면은 수영을 마치고 가다가 문 있는 데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누전사고가 있었다 이러는데 그게 본딩이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테인레스하고 그 다음에 금속재하고 재료가 다른 데에서는 이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누전이 됐어요. 건물에 다 접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망합니까? 접지가 다 돼 있는데 감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전이 걸렸어요. 근데 스테인레스에 이제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은 제로예요. 그러면 0에서 220V 누전된 게 내 제로에서 이렇게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전류가 내 몸으로 흘러서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전이차예요. 그래서 이제 철근, 앵커, 스테인레스 이게 다 전이차가 달라요. 그래서 전이차가 다른 제품끼리에서 이게 이제 누전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이제 감전사고로 나는 거예요. 근데 체크를 해보면은 접지가 다 되어 있고 안전검사는 아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바닉 전류라고 있어요. 우리 수영장에서는 법으로 살기 위해서 염소를 씁니다. 이 염소가 전해질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아주 잘 흐르는 역할합니다. 전해질.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사다리가 있잖아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박는 앵커, 스테인레스하고 그 앵커하고 전이차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부식이 돼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거기서 전이차가 발생해서 또 노전이 돼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부 법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이 수영장, 스파, 또 물 관련 시설에는 전부 본딩을 해야 돼요. 그런 본딩을 딱 해갖고 전이차가 다른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다리, 스테인레스, 앵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전부 금속재는 이렇게 본딩을 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시공하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게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알칼리 골재 반응이에요. 이게 일반 건물에서는 괜찮아요. 일반 건물에서는 그냥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일어나갖고 조금 균열이 가도 보수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 수영장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알칼리 AA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칼리 골재 반응은 어떤 이제 반응이냐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여기에 자갈하고 화학재하고 모래, 시멘트, 자갈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계열이 생겨요. 이 계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골재를 잘못 쓴다든지 하면 이 계열이 생겨가지고 안장은 표가 안 납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계열이 분전이 돼버려요. 타결해버려요. 등이 빵빵빵빵.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본딩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철근에 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또 감전사고가 나고 콘크리트도 부식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면은 한 39개 주에서 이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콘크리트 파괴로 해서 수영장이 이제 막 그냥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막 부식이 되고 파괴가 돼요. 분열을 하고. 보험사에서 이제 골치 아프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예. 그거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그래 안 생기게끔 대부분 보면은 네미콘 회사에서 배합회를 주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실험실하고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맞는 조건의 배합표를 저희가 이제 드립니다. 이제 현장 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어 이제 세이프라고 있는데 수영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전부 일반 실내 수영장은 한 25레이드 되면 이제 물을 오버시키잖아요. 그죠? 오버시키는데 물이 오버되면서 이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 발생 안 되게끔 또 이제 쉬고 이게 작지만은 또 물소리가 굉장히 이제 또 소음을 많이 발생시켜서 쾌적한 또 수영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 없게끔 하는 시설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을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 저희도 이제 수영장 건물인데 그냥 이게 설계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부근, 상부근 뭐 예를 들어서 13mm, 뭐 250에 250피처를 해라 이렇게 이제 구조도면을 받아보면 다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영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은 철근 콘크리트는 압축을 담당하고 철근은 인장을 담당하는 건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수영장이다 치면 예를 들어서 한 7m에 25 수영장이라 하면 한 5레인 정도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5레인, 작게는 4레인 이렇게 만들면은 중심축에서는 인장 강도의 변이가 때려요. 근데 다른 부위에서는 이 인장이 걸려요. 그래서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근 배근도 그냥 도면에 일반 건물 짓듯이 슬러브 배근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수영장은 특별하게 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에 하면서 제가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거의 뭐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이나 풀빌라나 뭐 글램핑장 뭐 하여튼 이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 들어와 계세요.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외국인 이제 기술자분들 또 외국에 이제 수영장 관련된 회사들 관계자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이제 이거 공사를 알아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안전,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안 새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전부 노출 콘크리트인데 민노출이에요. 근데 이게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각이 딱딱 꺾여갖고 하는 레이어인데 이걸 이제 콘크리트를 파스를 할 때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조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 그다음 컨트롤션 조인트라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일반 건축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제가 또 달아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열을 줄눈을 안 하고도 이게 컨트롤하구나. 이 크랙 가는 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임의대로 컨트롤해서 흘러기 안 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컨트롤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설계상에서 있는 그런 이제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전문가인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감리 건축사님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건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이제 시행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여기는 지금 일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반 철근 배근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잠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기본 뭐 이음, 정차 이런 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후크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기초 철근을 할 때도 이 90도 갈고리, 90도 갈고리인데 우리는 22mm인데 22mm 같은 경우는 540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압축 정착인데 이걸 압축 정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대부분 보면 경험상 뭐 30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럼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걸 압축 정착이랍니다. 그런 거는 정확하게 이 뭐 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부근 이음하고 상부 이음하고 수도 달라요. 여기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저희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거를 타설할 때 바닥 한번 먼저 타설하고 그 다음에 벽체를 타설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폼 자체를 띄웠어요. 공중에 띄웠죠. 그래서 일체 타설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바깥 방수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내방수를 하고. 이게 바깥 방수를 안 하면은 또 이게 물이 새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흙 이런 데에서 물을 먹잖아요. 그럼 압력이 발생하는데 평소보다 3배 이상 압력이 발생해요. 그럼 중력의 힘에서 쫙 물을 누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1m 정도일 때는 1m에서 1.2 정도의 압력이 걸려요. 그런데 한 3배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걸려도 물이 안 새겠죠. 그렇게 이제 또 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 타설을 기초하고 벽체하고 엘리베이터하고 한꺼번에 일체 타설을. 그리고 이제 철근 배근하면서 항상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계단 부분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계단 있으면은 이 시작점 이렇게 이제 수직근 안 뽑아놔요. 그냥 뭐 계단 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개꿈이라죠. 짜가지고 그냥 타설한대. 그랬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계단 시작점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거 설계 도면에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 도면에도. 그리고 전문가는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 코너, 대부분 이제 놓치는 게 일반상에서 이 코너 있잖아요. 코너에는 13mm 내재가 무조건 돼야 돼요. 코너 부분, 그 다음에 코너 부분, 그 다음에 교차하는 부분.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 그런 데는 무조건 13mm 4개씩 올려요. 그리고 이제 간부, 이렇게 끝에, 맨 끝에, 이런 것도 13mm. 10mm가 이렇게 가더라도, 그 간부 부분은 무조건 13mm. 그리고 타설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세차를 하고 있잖아요. 타설할 때, 그리고 뺑글뺑글 돌리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중심 먼저, 이렇게 쫙 잡아줘요. 콘크리트가. 잡아주고 나서 중심에서 틀어지지 않고 축이 안 틀어지게끔. 물론 저희가 용접을 다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전체에 틀어지지 않도록 전부 용접을 했어요. 이제 용접을 해서 이제 고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모멘트 값이라고 이게 휘는 게 있어요. 한쪽으로 하면 이게 휘어버려요. 그래서 그래 안 되게끔 중간부터 쫙 먼저 주고 무게중심 하부근이라고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돌려서 이게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럼프 값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콘크리트 슬럼프, 그러니까 반죽질기죠. 반죽질기인데, 이게 이제 피니셔를 돌릴 때하고 피니셔를 안 돌릴 때하고, 그러니까 피니셔는 재물치장이거든요. 그걸 돌릴 때하고 안 돌릴 때하고 이 슬럼프 값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면을, 미장 칼로 면을 싹 하고 수분 양성을 할 때예요. 그래서, 균열이 안 가게끔, 수분 양성을 하기 위해서 피니셔를 안 돌리니까 만약에 피니셔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 네미콘 슬럼프 값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래 안 하잖아요. 네미콘 회사에서 주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재물 치장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아저씨들은 뭐 말이 많아요. 뭐 콘크리트가 좋니 안 좋니 그래 말하면 안 되고 본인들께서 주문해야 돼요. 슬럼프 값을 피니셔를 할 거니까 얼마큼 해줘라. 근데 대부분 뭐 99.9% 제가 그렇게 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근데 김 소장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는 고품질을 연출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계상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서 또 협의를 해서 정말 최고의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영장 건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수영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정말 세월 지나면 두 발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건물 큰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인그라운드, 그러니까 땅 밑에 수영장이 아니고 위에서 짓는 수영장들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뭐 컨소시엄을 해도 되고, 정권회사에는 제가 컨소시엄을 해도 됩니다. 컨소시엄을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아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려서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런 건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5년 후 10년 후에 이게 금이 갔고 수영장이 잘못되면 그때 보수비용, 그 다음에 하자비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김 소장한테 한번 전화 주시면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